네, 이번 순서는 청와대 관련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밑에 먼저 볼까요? 특수활동비 김정주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2019년 3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0일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주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어제 청와대는 항소했습니다. 그 전에 지난해 11월 달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들도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난 1월 달에 청와대는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의원님. 네네. 2017년 1월 달 후보 시절에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2017년 7월에도 압도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서해 공무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청와대 특수활동비 그리고 김정주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 자료를 통해서 박 정권을 상당히 그 임기 초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그 청와대도 똑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서해 피격 그 유족들이 정보 공개해달라는 거. 또 하나는 특별활동비,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전비를 얘기하는 건데, 예.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유족 관련해서 물론 남북 관계에 이제 밝히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뭐 군사적 정보들도 있죠. 그런 거는 빼고 왜 그 북한으로 그 흘러갔는지 또는 그 월북을 했는지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밝히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한 거고,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는 특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특수활동비를 그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유죄 판결 받고 복역 중 아닙니까? 예.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국정원에서 온 특수활동비는 아니겠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잘못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과 관련된 거는 빼고 공개하라 했는데 둘 다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월 9일까지는 아마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부터는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30년이 지나야지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또 우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장현진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 대변인은 치부를 드러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항소를 하고 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인 5월 8일까지 아마 결과가 안 나올 테고, 그러면 그 기록들이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 돼서 결국은 공개가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기조였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정보들이 투명해진 것은 확실히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다만 모든 것을 같은 잣대로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윤석열 그 후보가 그 지난번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그 특활비 의혹, 147억이라고 하는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밝혀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항소해서 역시나 그것도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그런 정보를 보호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 사이의 어떤 형량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예. 이걸 일률적으로 뭔가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정보를 숨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을 앞두고 이제 진행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에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날 투표 많이 합시다. 꼭 그러십시오. 이재명, 김동연,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누구 표가 더 결집할까요?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대선은 축제여야 합니다. 즐겁게 한표 행사합시다. 다음 댓글 만나보시죠. 합의문대로 안 되면 국민이 다시 심판할 겁니다. 예. 영부인 옷값에 쓴 비용 공개하라는데 공익 운운하며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존중하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